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이효재는 성북동 길상사 앞 한복숍 효재에서 혼수 한복 짓는 한복 디자이너이자 보자기 하나로 온갖 것을 예술처럼 싸는 보자기 아티스트이다. 살림만큼 창조적인 일이 없다며 입는 거, 먹는 거, 집 꾸미기까지 사소한 일상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주부로 살다 보니 살림의 여왕, 한국의 마샤 슈튜어트, 한국의 타샤 투더, 자연주의 살림꾼 등 온갖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리스트이다. 우리 보자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아이들 동화책을 쓰고 싶은 즐거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으로 살림하며 더 나이 들면 꼭 만화를 그리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아름다움은 마음의 창으로 들어온다. 먼지 같은 풀꽃들, 어둑거릴 때의 서늘한 산 그림자, 때마침 걸려온 친구의 전화 목소리가 보일 때 나는 늘 부자다. 오늘을 늘 부자로 사는 이효재의 효재처럼 이 책 속으로 효재의 행복한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릴 때의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다 이해하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아이였다. 나는 어릴 때 인형 옷을 뜨고 싶어서 방문에다 담요를 치고 촛불을 놓고 뜨개질을 했다. 나는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에 역시 인형 옷을 뜨고 있다.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이만 먹을 뿐이라고. 그렇게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별나고 구박 들으며 자랐어도 나는 엄마, 영혼이 다른데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기죽지 않았다. 왜 그랬는데? 가 아니라 그랬니? 어머 잘했다. 진심으로 말해주면 어린아이의 기가 죽지 않아 지구는 평화다. 또 아이들이기에 알고 있다. 본능으로 저 안길 꽃을. 나는 인형을 입양한다. 그 인형들에게 이름 지어주고 올 때 사연 다 기억하고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들어 치매는 걸리지 않을 거야. 애들 이름을 불러주고 돌아서며 그녀는 흐뭇해한다. 남편이 집에 없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시간으로 그녀는 나를 충분히 산다고 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녀는 유행가를 들으며 부엌 일을 하고 군데군데 늘어놓은 책을 집히는 대로 읽고 그마저 비우고 싶을 땐 뜨개질을 하거나 풀을 뽑는다. 이 시간이 한참쯤 지나면 비로소 나와 내가 만난다. 그녀는 정리하고 뜨면서 매일을 새롭게 살고 있다. 그녀는 또 온갖 나물, 호박, 무말랭이, 고춧잎, 무청 시래기 등을 까실까실한 가을 햇볕에 널어 말려서 색색이 보자기로 곱게 싸서 놀러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안겨준다. 효재는 선물이 주는 그 마음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녀는 도산공원 앞에 스파게티 집이 처음 생겼을 때 내가 먹어본 그 감동을 주고 싶어서 그릇째 사서 직원들을 먹였다. 뜨거워서 무릎에 얹지도 못하고 든 채로 택시를 타고 왔다는 그녀. 매일매일 그때그때 지금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드니 매 순간이 선물이란다. 삶 전체가 선물이더라. 인형에게 옷을 선물하고 땅에게 온갖 생명을 심고 벽에게 꾸미고 칠하고
자분자분 걸어서 옷자락 사락사락 스치는 소리까지, 마음을 담고 있는 사소한 소리까지도 덤으로 선물이란다. 귀한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돌려주게 된다. 산속에 사는 사람에게 비는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오는 것이다. 비가 오기 전 흙냄새가 먼저 오고 축축한 기운과 속을 미슥미슥거리게 하는 냄새와 함께 먼지가 폭폭 나면서 소낙비가 그 뒤를 따라 걸어온다. 신부 입장하는 것처럼 비가 걸어오는 걸 본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 친구가 몇 시에 볼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이따 봐 라고 답한다. 퇴근할 때 사무실 누군가 잡을 수도 있고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 몇 시에 봐가 아니라 이따 봐 라고 말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처음 이따 봐 그러면 서울에서 자란 친구는 답답해서 죽는다. 중간에 전화도 안 한다. 오고 있겠거니 하고 뜨개질을 하든 풀을 뽑든 내일을 한다. 체험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걸어오는 소낙비를 본 사람과 제 시간에 오는 버스를 타고 산 사람은 계산법이 다르다. 내 선물은 좋은 친구가 생기면 산길을 같이 걷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털보선장이 잡아오는 회 한 접시와 낫술과 겨울 눈이 무거워 쓰러진 대나무 숲의 골짜기를 같이 보는 것이다. 효재는 잠시도 손을 못 놀고 만들고 수놓고 뜨개질하고 풀 뽑고 보자기 싸고 그렇게 수십 년 노동에 왼손에 장애가 왔다. 그녀는 이걸 훈장이라고 한다. 팔 아프다고 자랑하는 그녀에게 참 보기 좋다. 아 예쁘다.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한다. 나는 내 신체 부위에서 손을 제일 좋아한다. 이제는 바늘귀의 실이 잘 안 꿰지는 나이가 되었다. 밤에는 검은 실 바느질을 잘 못한다. 밤에 잘 안 보이니 흰 광목에 술을 놓는다. 할머니가 되면 이것도 못하겠지. 그땐 털실로 뜨개질을 해야지. 눈이 어두워져도 할 수 있으니. 끝없는 일이 즐거운 건 손이 있어 가능하고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다. 맘먹은 일을 빨리 해보고 싶어 밤에 집안을 서성댄다. 창조적일 때 사람은 바뀐다. 스스로 행복해서 잠도 안 잔다. 손으로 만든 것은 애인 같아서 친구에게 선물하고 친구가 휘릭 던져놓으면 귀한 애들 학대하는 것 같아 곱게 만져 다시 놓는다.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를 바꾼 탓에 스스로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애들이 문 쾅 닫고 들어갈 때 급하게 끊어버리는 친구의 전화소리, 텅 빈 집에 고양이 달리는 소리에 놀라고 내 그림자에 내가 놀라고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슬프게 할 때 그녀는 창문을 열고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즐거워서 기쁨 놀이를 한다. 거친 손이 안쓰러울 때 스스로 위안한다. 죽으면 우리 모두 사라지는 거야. 다 써버리자. 생각 하나로 거친 손이 훈장이 돼서 가슴이 훈훈해진다. 효재의 살림법은 돈 안 든다, 예쁘다, 쉽다, 이 세 가지다. 페트병을 잘라서 오곡 담아 부엌 창문가에 올려놓은 걸 보고는 꽃값 안 들고 화병값 안 들고 버리는 흔한 물병도 활용하면 되는구나 싶으니 주부들이 동지애를 느끼며 좋아한다.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모르는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산다. 인생의 관계는 빨랫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건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외롭고 손해본 것 같아서 억울한 것이다. 효재는 남편들이 수놓는 아내를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물을 달라 해도 들은 척도 않기 때문이란다. 효재는 직업을 묻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손으로 표현하는 게 내 직업이라고 대답한다. 아기 때는 우는 거, 좀 커서는 떼쓰는 게, 20대는 섹시미가, 30대는 여인의 우아함이 무기라면 이 나이의 무기란 마음을 잘 쓰는 거란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마음은 손으로 표현해야 한다. 마음을 잘 써야지 말로만으론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말뿐인 사람이 되기 쉽다. 그래서 솜씨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하시던 한복집을 물려받게 되어 2대째 한복집을 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궁리하게 되었다. 골라낸 게 보자기다. 복이라는 말도 풀고 보면 보자기가 된다. 어느 날 밤 나에게 보자기 신이 내렸다. 다음 날 미국으로 떠나는 지인이 포장 10개를 부탁했다. 일이 바빠 늦은 밤 그 집으로 가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다. 싸야 할 내용물인 CD 10장은 한 뼘 높이도 안 되는데 보자기는 1m 10cm. 혼스집을 오래 하며 생긴 내공으로 다리미를 달라 하여 고개 숙이고 묵묵히 보자기만 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 갑자기 이 집에 노란 고무줄 있지? 그렇게 고무줄로 매듭 짓고 젓가락을 연장 삼아 주름 잡아주니 한밤에 목단꽃이 10송이나 피었다. 완성하고 아픈 다리를 펴고 일어나서 보자기 꽃밭을 내려다볼 때 그 행복함이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보자기 신이 내게 마치 교향곡을 연주해 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 사고가 오늘 보자기 아트의 시작이 되었다. 사고 뒤에 몇 곱절로 느끼는 기쁨이 지금은 중독이 되어 싸고 또 싸며 그 기쁨 속에 빠져 산다. 보자기는 정성이다. 그 마음 끝까지 정성으로 쌀 때 보자기 싸는 것도 기도가 된다. 효재는 뭐든지 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효재의 수양이다. 무슨 꽃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고추꽃, 감자꽃, 담배꽃, 참깨꽃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녀는 외진 곳에 살지만 백화점과 호텔을 좋아하는 그녀. 백화점은 강의할 때 가며 호텔이란 전등갓 하나, 타일 조각 하나,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창조 에너지가 응집되는 곳이라 두 곳을 좋아하는 이유다.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라는 질문에 오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서로 통한다. 아름다운 것은 다 나를 유혹한다. 그녀는 그렇게 한복에 유혹당했다. 참 멋진 일이다. 그녀는 아버지 딸로 태어난 것, 별난 남편 만난 것, 애 못 낳은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복이 많아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났단다. 밥해 먹고 점심 도시락 싸놓고 시골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부지런히 다니다 어느 날 짜증이 났다. 아마 힘들었나 보다. 퇴근하고 입은 옷 그대로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잤다. 여느 날 같으면 퇴근해서 옷 갈아입고 부엌으로 먼저 가서 부엌일 하느라 분주할 텐데 꼼짝 안 하고 누워있는 나를 보고 신랑은 무덤덤하게 피아노 치고 작곡하고 피아노 치고 곡 쓰고
자기 일만 한다. 이튿날 아침도 안 하고 도시락도 안 싸고 그냥 출근. 그 이튿날 또 반복. 3일째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누워서 잠만 자다 내 스스로 일어나서 나 부활했어요 말했더니 남편 왈. 빨리 했네. 그러곤 끝이다. 평상시 남편 말로는 고통은 혼자 느끼고 기쁨은 나누는 거란다. 사람마다 때가 다 다르다. 옛날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래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나를 만들었다. 지금은 범사에 감사합니다로 바뀌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하다고 느끼는 나이가 50이 아닌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나이. 49살까지 남 탓을 했다. 그런데 50이 되어 보니 남 탓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움이 없었던 것. 내가 지구에 와서 사는 법은 좀 서툴렀을지 몰라도 이렇게 공깃돌 같은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요즘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녀가 술을 놓거나 뜨개질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는 것이란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주면 된다. 물이 자정작용을 하듯이 들어주면 인간은 스스로 정리한다. 답답하면 사람들은 나를 찾아온다. 자기 답답함을 자기 흥에 자기 서름에 겨워 풀어내면 나는 그 옆에서 술을 놓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풀을 뽑으며 조용히 듣는다. 들어주는 것이 내 일이다. 나이 먹은 사람에게 침묵은 정말 금이다.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말 대신 그냥 따뜻하게 어깨 한번 쓰다듬어 준다. 김치가 익듯이 사람도 익어간다. 49살까지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50이 넘으니 평화가 좋다. 처음에는 매력 있는 친구에게 끌렸다가도 결국 편안한 친구를 찾게 된다. 나를 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 잣노둥으로 보낸 세월이 둥글게 만들어 주었다. 아, 평화가 좋구나. 평화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세월이 기다려진다. 나는 늘 지구시계로 계산한다.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삶이 달라진다. 매일 시간 개념으로 살면 삶이 그렇게 바쁠 수가 없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크게 계산하니 지구를 내일 모레 떠날 사람 같은 마음가짐이 들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순간순간이 값지다. 나는 이 지구에 조정밀 저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삶은 스스로의 몫이다. 그녀의 계산법은 우주의 에너지로 어딘가에서 보상을 받는다. 나는 내 일로 충분히 보상받았다. 그래서 생각한다. 더 잘 살아야지. 자빠져도 돌 하나 움켜쥐고 일어나 탑을 쌓는 것. 그리고 그 공든 탑이 무너져도 돌더미 사이에서 주워둔 돌로 또다시 탑을 쌓는 것. 그녀는 이렇게 탑을 쌓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먼지와도 같은 이론이나 사상은 쓸려서 사라져도 시골 대청에 쏟아지는 달빛은 빗자루에 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은한 달빛처럼 살아가는 효제, 그녀가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사진으로 가득한 효제처럼 살아요. 효제가 사는 모습을 책으로 보면서 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효제 이야기에서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화롭게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봅니다. 1년 단위로 시계를 보는 그녀.
온 몸으로 살아내는 그녀의 삶에서 향기를 봅니다. 잠시 그녀의 삶을 보며 쉬어가는 오늘 추천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